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쌤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례를 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저처럼 짜증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열받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는 사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고 너무 열받지 않도록, 그리고 노약자나 약하신 분들은 건너뛰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건 장난이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다 알아야 자산 거래나 이런 증여 등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증 심사 사례고 이건데, 심사 증여긴 하지만 내용은 양도세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 이제 사례 참조하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2020년 11월 21일 날 매매 계약을 7억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차이잖아요. 한 달 정도의 계약금과 잔금을 치렀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단지의 거래 내역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데, 2020년 7월 18일 날 매매가는 8억 8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일 날은 매매 금액이 9억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22일 날에는 매매 금액이 12억 3,900이 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갑자기 지금 3억이 뛰었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은 뒤로 하고 법에 이제 묻고 가지고 판단했을 때 굉장히 납세자가, 저 같으면 이거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제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은 시가 산정일을 매매 계약 체결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계약일 날 나는 2020년 11월 21일 날 매매 금액이 7억이다. 근데 기준 금액은, 그러면 아까 전에 2020년 11월 1일자에 비교 금액 9억 4,500짜리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당행위인 건 알겠다. 부당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시가로 계산한다, 요게 있는데, 그래, 내가 7억에 거래한 건 사실 이분은 8억 8천 거래를 본 거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좀 그 선이 정확한 거래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좀 두고 12% 바운더리를 둬서 7억에 거래를 했는데, 그래, 너희들이 부당행위라고 하니 그럼 기준일을 이 11월 1일자로 잡아서 9억 4,500 요거 인정하자. 그래서 이 차이 나는 2억 4,500에 대해서 부당행위로 하고 내가 양도세를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시가 산정 기준일은 잔금일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일 날 12월 22일 날 너는 잔금으로 7억을 치렀지만 우리가 보는 기준 금액은 12억 3,900짜리다 22일 날. 같은 날 있지 않냐, 12억 3,900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부당행위 금액은 5억 3,900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웃기죠. 납세자는 계약일 날 계약을 할 때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그러면 금액을 그때 책정하는 거고, 잔금은 잔금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은 체결됐기 때문에 잔금일 날은 그냥 대금을 치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부당행위를 인정한다, 그래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계약했던 그날 기준으로 부당행위를 계산해라, 주장한 거고요. 첫 번째는 아니야, 양도에 대해서는 잔금일이 양도 시기야. 양도 시기는 잔금일입니다. 잔금 청산일 빠른 날인데, 입주일 빠른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부당행위는 5억 3,9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뒷목 잡으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심판은 결론은 아닌데, 어쨌든 이 그 심사 증여의 이 결론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계산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긴 거죠. 그래, 다행이다 했는데, 두 번째, 양도 차익의 계산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계약일이라는 거야, 잔금일이라는 거야, 이제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부당행위 대상이 된 거는 매매계약 체결일로 기준을 보는 건데, 부당행위 금액의 계산은 잔금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금액은 5억 3,900만 원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납세자 기준, 납세자는 6억 3,900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야 되고,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 문제가 또 발생해요. 증여세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세금 두드러 맞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계약일과 잔금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사례 보시면 한 달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 차이에 3억이 뛰었다?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냐? 이것도 지금 문제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본인 물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유사 매매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막 갑자기 3억이 뛰고 막 5억이 뛰어도 그거는 유사 매매 사례일 뿐이에요.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놨다, 그러면 그 금액은 무조건 인정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감정을 받아서 뭐 아까 전에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 2달. 그럼 그 안에 내가 감정을 내 걸 받아놨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평가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그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시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낮은 걸로 받아놓고 일을 진행했다면 뒤에 뭐 얼마나 큰 금액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본인은 문제가 될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 상의를 해서 금액을 픽스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론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핵심 다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근거가 그래요. 법이 이제 다른 건데,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그 부당행위의 계산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계약일 날 나는 7억으로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7억이란 기준이 부당행위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었다면 잔금일의 저 금액은 안 봤을 건데, 이 계약 체결일 부당행위 계산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는 매매 계약 체결일이 맞고, 근데 양도세 계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당행위 계산 기준일에는 그닥 큰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잔금일로 봐버리다 보니까 그때는 더 큰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서 계약일 기준으로 부당행위를 판단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잔금일 기준으로 금액을 뽑는구나, 이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처럼 감정평가를 내 걸 받아서 금액을 픽스하는 불확실성 없애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매와 잔금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